인천 용현동 골다리 다방 2층의 오래된 빌라에서 일어난 내 인생에서 가장 오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문득 찾아왔다. 당시 우리 가족은 형편이 나빠져 서울에서 인천의 허름한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다. 집은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고 특히 2층의 두 번째 방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상한 일은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일은 집들이 날에 벌어졌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던 그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갓난 동생이 높은 창문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바닥에서 창문까지 도달할 물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항상 그 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곤 했다. 두 번째 사건은 몇 주 후에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시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다고 한다.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에 내 모습이 긴 머리로 변해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기절했고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하지만 그날 밤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남동생이 침대에서 떨어져 팔이 심하게 부러진 것이다. 침대 높이는 30cm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교통사고라도 난 것처럼 뼈가 으스러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혼자 보일러실에 가는 중에 두 번째 방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TV가 혼자 켜져 화면 조정만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난 용기를 내어 TV를 껐지만 다시 어머니에게 가서 이를 전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TV를 다시 틀어보셨다. 거기선 일요일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본 일은 무엇이었을까? 얼마 후 그 집에서의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다. 밤이 깊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TV를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앞에 무언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난 천천히 눈을 떴고 눈앞에 등 돌린 긴 머리 여자가 눕는 것을 보았다. 내 심장은 얼어붙었고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밤이 지나갔다. 결국 우리는 4개월 만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난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낡은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 방 창문 너머에는 반투명하게 무언가가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 집은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마다 곧 떠났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영영 떠나고 싶다.